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별도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매매시장을 억누르면 임대시장이 튀게 되어 있고요. 또한 임대시장을 억누르면 매매시장을 들쑤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최근에 제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전망들을 많이 말씀드릴 때 매매 시장보다는 매매는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임대 시장이 크게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매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매매를 한 텀 쉰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보면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쏘신 게 실수요를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개정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매매를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임대시장으로 넘어갔지만 임대시장이 부동산 3법에 따라 다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더 올라갔다는 그런 불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이 지금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임대시장이 불안하면 나중에 매매시장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에요. 매매가와 임대가가 갭이 작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거꾸로 역전세는 아니라 깡통주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오늘 발표들을 보면 부동산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얘기 드려보면, 금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내 부동산 대책 전담기구인 미래주거 추진단을 띄우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기사 내용들을 보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과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가, 전세 신고, 임대차 3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불안한 가운데 전세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전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방법은 하나 말씀드리면,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여지면 전세를 살고 있던 분들이 매매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 시장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매매 시장의 수요를 꽉 억누르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대책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얘기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왕창 늘어나거나 아니면 매매로 많이 돌아갔을 때 이외에는 큰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대책 기구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원인은 모두에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거기에다가 오늘 부동산 대책들을 보니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나왔다고, 내가 전에도 3억 원 이상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냈다고 하면은, 금일 2020년 10월 20일부로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규제지역 내에서는 자금과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의무화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매매를 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법인거래 신고 사항을 확대했는데요.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주택 취득 목적을 추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일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 지역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지금 대책들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또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등기 전매도 많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더욱 강화를 하는 거는 시장 정상적인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수요 억제책만 나온다 그러면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지만 가시적으로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급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전세 시장에 대해서 돌리는 수요는 매매 시장이 지금 서로 눈치 보기가 뚜렷한 가운데 한 텀을 쉬고 전세로 돌리는 수요에 대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거는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그 임대차 3법이 영향을 크게 더 미쳤기 때문에 부동산 전세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별도로 볼 수는 없어요.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수 시장이 매매 시장이라고 하죠. 매매 시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공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전세 시장이에요. 또한 공급 대책도 양만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시그널과 함께 매매 시장도 정상적인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전세 시장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이며 또한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별도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말씀 잠깐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